네, 뉴스인사 프라임 특보 진행합니다. 잠시 뒤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씨는 오전 9시 26분경, 그러니까 조금 전이군요. 26분쯤 중앙지법 서관 후문 앞에서 차량에서 내려서요.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혹시 영상 준비되면 함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할게요.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6일이었습니까? 예, 김건희 씨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우리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 맞아요. 그때 이승훈 변호사님은 아쉽게도 안 계셨고 그래서 이게 오늘 바로 뭐 체포되냐 언제 구속되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했잖아요. 결국 오늘은 이제 아마 구속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일단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보고요. 의심 여지 없이. 네, 법리를 떠나서 나라를 3년간 말아먹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국민은 고통을 받았고 그렇죠. 지금 나오는 게 온갖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들이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개념이 없는 행동들을 지금 국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썼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뭐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 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뭐 8억의 이익을 받느냐, 뭐 공천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떠나서 네. 이 정도 말아먹었으면 당연히 교도소 가야죠. 네. 네. 그 정도는 최소한. 네. 최소한. 지금 보니까 16개 그 혐의 가운데 일단은 뭐 추려서 한 게 3개 정도예요. 네. 구속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 거고 그게 848쪽에 달하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이건 명태균 김영선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이건 도이치 관련, 그리고 알선수재 이건 통일교 관련인데 뭐 일단 보시기에 딱 떨어지는 혐의 이 3개 중에 정말 물론 3개 다 딱 떨어져 보이지만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겠다 싶은 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너무 많은 녹취록이 나와 있고 그래요?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녹취록에서 아무리 김건희가 난 안 했다 주가 조작 안 했다 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소리로 네. 이렇게 이 공모자들과 공모한 정황이 다 드러나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2,700만 원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2,700만 원 한 40%면 2,700만 원 되지 않나? 라고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서 그것을 그날 저녁에 현 2억 수표로 7천만 원인가요? 2억 2억 7천. 2억 네, 7천. 너무 작아요. 죄송합니다. 2억 7천만 원. 2억 7천은 제 손으로 수표를 인출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지금 뭐 정황이 더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그럼 저도 계좌를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의원님은 어떠세요? 지금 3가지 혐의. 예, 정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통화로 네. 이제 거기 계좌에 3억을 넣었고 맞아요. 그리고 차명으로 하는 거니 알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범수 전 아나운서 네네 관련이시죠? 관련해서 네. 네, 그 직원과 통화를 할 때 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 너무나 김건희에게는 좀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게 네. 사실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은 거죠. 그거 네. 자체로 이제 처벌을 받으면 될 일들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됨으로써 그 부부가 더 많은 죄들이 그냥 그 3년 사이에 축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 죄들이 네. 그 3년 사이에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는데 네. 사실은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실 네. 거기서 멈췄어야 됐다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특히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48쪽에 그런 이제 증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네. 초반에 572쪽을 먼저 제출하고요. 네. 그 이후에 276쪽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저는 이 종이의 그 페이지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의 무게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규정할 수 있고 증거를 댈 수 있는 그 사안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정말 구속이 안 된다면 저는 2가지인데요.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합니다. 네.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가 구속이 되어야지만이 지금 그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들이 그나마 마지막 남은 자수할 수 있는 기회라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런 사법 체계 그리고 법의 정화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이제는 보이는 법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네. 오늘 바로 저는 열린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네. 그 윤석열이 1차 때 1월 18일에 구속영장을 그 공수처로부터 청구됐을 때 네네. 그때 분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나세요? 저 그거 궁금해요. 갑자기. 150쪽 분량이었습니다. 아, 200페이지도 안 됐어요. 내란을 일으켰는데 2차 구속 때는 7월 9일에는 66쪽. 근데 어. 지금 김건희 분량이 800쪽이 848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혐의가 16개 중에 3가지, 4가지 혐의만 담았는데도 840쪽에 달한다. 엄청난 혐의가 지금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내란도 150쪽인데 도대체 어떤 혐의를 받으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848쪽이란 무게를 갖고 심사를 받으러 갔나요? 대기업 회장님들도 이렇게 안 걸릴 것 그렇죠. 같은데. 대기업 회장도 없고 저는 이게 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뒷배가 검사로 있을 때부터 꾸준히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냥 명품백도 받고 먹거리도 받고 네, 너무 습관화돼서. 오랫동안 받아와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증권사 직원하고 전화하면 증권사 직원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뭐 자기 관리를 했다 할지라도 네. 녹음이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 블록딜하면 15% 준다. 뭐 이거 주가를 올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스스럼없이 하잖아요. 네. 이건 그냥 뭐 범죄를 자신은 그냥 마음껏 저지르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뒷배 네. 또는 또 다른 검사가 봐주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측면이 있고 네. 우리가 한동훈도 있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끝까지 국민 눈높이 얘기하면서 도이치모터스만은 무혐의 처분 안 된다라고 버틴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네, 최소한 그게 다 날아간 거잖아요. 네, 네. 뭐 이상한 애들이 와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네. 그만큼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저는 이때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도이치를 애들이 벌금 몇백만 원 해가지고 방조범으로 해서 끝내버리면 기판력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걸 걱정했거든요. 그러는데. 그리고 이 한동훈이나 이원석이나 다 이 사람들도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냥 방조범으로 벌금 가자. 소위 말하는 산티켓 끊어주자. 예, 그래서 네. 끝나는 거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는 털끝 하나 안 건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거의 영린 분위기였죠. 영린. 예. 네. 그래서 이 뭐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윤석열이 거의 뭐 머슴같이 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좀 개념은 목걸이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반클리프 목걸이 이거 2개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목걸이가 아니 전직 하나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서 이거 목걸이 어디에서 났냐 하니까 당연히 지인한테 빌렸다고 하지 뇌물 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는 또 진짜 빌린 줄 알고 또 하나 사다 주잖아요. 이 뇌물이 2개가 된 거예요. 네. 제 이제 뭐 추정입니다만. 네. 근데 이걸 저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특검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반클리프 목걸이를 누가 샀냐. 6천만 원이나 돼가지고 누가 사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랬더니 서희건설 네. 회장의 최측근 비서실장이 샀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범죄 잡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개념이 네, 없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목걸이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게 뇌물 자체도 문제지만 이게 서희건설이 나오고 목걸이가 나오고 갑자기 한덕수 전 총리의 비서실장 얘기가 나와서 이게 단순히 목걸이, 뭐 뇌물 이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사까지 어떻게 보면 매건매직한 게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일단 제가 이제 네. 뇌물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네. 김건희, 윤석열은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다. 그건 이런 확실하다.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목걸이를 받았다? 그러면 뭐 인사척답 오케이. 뭐 어디 아까 이제 시계도 곧 우리가 네. 얘기를 할 텐데 시계도 네. 받았다. 그럼 로봇게 뭐 경호 우리가 수익 계약 해줄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기브앤테이크가 너무 확실해서 네. 주는 사람도 뭔가 효능감이 있었겠다 이런 효능감.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주면 먹히더라. 네네. 자리가 돌아오든 뭐
사업이 돌아와도 하더라.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제가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게 네. 만약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고 나서요. 어떤 기업에서 김혜경 여사님한테 목걸이를 선물하려고 저는 생각조차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바로 감옥 가요. 네, 김혜경 여사님한테 드리려고 생각도 못하고 만약에 드렸다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이 바로 그 회사는 어떻게 보면 영업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시키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는데 네. 이게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기브앤테이크가 명확하기도 했지만 이게 또 먹힐 사람한테 먹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김건희 부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먹힐 줄 알고 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살아온 삶도 이 회사에서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게 통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돈을 줬을 때는 그거를 거기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해준 사람이야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고 네. 특히 그 3월 대선 직후에 네. 그 목걸이를 그리고 구매를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봉관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가 같은 해 6월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이 됩니다. 네. 이러면 충분히 저는 그 대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항상 그 얘기하죠.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 때문에 음. 전 국민이 로스쿨생화가 되었다. 로스쿨생처럼 법을 알게 되었고 기사 읽기가 두 너무 번째 힘들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얘기했던 게 심리학자가 되고 있다. 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럴까? 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좀 심리학적으로 극소수의 어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했고 네.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명품 감정사까지 됐습니다. 저도 명품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 무슨 목걸이가 몇 천만 원이고 뭐고 뭐 시계는 뭐고 하는데 이게 시계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그 고가 시계 지금 나온 거 5천만 원은 거기에 좀 싼 축에 해당된다는 네, 또 그렇다는 것도 네, 있고 새로운 정보까지. 저희가 명품 시세를 전 국민이 알게 되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네. 그런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런 뇌물을 받을 리도 없지만 정말 그런 거 받았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집에 이렇게 모셔놓을 것 같은데 네. 그걸 당당하게 전 세계가 보는 나토의 그런 정상회담에 참여했다는 거는 이건 너희들 60억 인구, 70억 인구 다 봐라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자리에서 이건 짝퉁을 들고 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좀 국격을 정말 훼손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그들의 심리는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분석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 목걸이 자체는 물론 대가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야겠지만 김건희의 낮은 자존감 그리고 열등감 그것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내 그 권력을 가진 것에 대한 상징의 하나였다. 네. 그 심볼이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을 받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행위를 계속 함으로써 네.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 네. 나는 이런 것도 받아서 차고 나오는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어가지고 네. 제가 그 김건희 장신구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 22년 6월에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것이 그 방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게 6천만 원짜리 네,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까르띠에 팔찌가 또 1,000만 원대가 있다고 아, 합니다. 있었죠. 그리고 티파니앤코 브로치 이건 2천만 원대인데 네, 네. 이것은 한국에서 구매 불가. 아, 그리고 그래요? 네 귀걸이가 그라프 귀걸이가 또 있었는데 그때 만찬에 착용했던 그 귀걸이가 2천만 원 상당의 귀걸이가 있었죠. 네. 그리고 또 뭐 어디 뭐 영화관에 갔다던가 이럴 때에 네, 네, 우리가 그 수사대에서 밝혀낸 그 팔찌가 있는데 네. 테니스 다이아몬드 팔찌 아, 그거 기억나시는지 많이 언론에 모르겠- 나왔어요. 네. 그게 1,700만 원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하고 네. 그리고 까르띠에 뭐 무슨 뭐 이런 또 팔찌도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그리고 또 구두가 우리가 샤넬 구두가 12켤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샤넬 구두가 한 켤레 한 2,300 정도 한다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네. 구두 한 그 12켤레만 해도 한 3,500 정도. 그리고 또 통일교에서 줬다고 하는 그 샤넬 가방 네. 등등이 한 8천만 원 1억 정도 네. 한다고 하니까 네. 지금 우리가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한 장신구만 해도 굉장히 고액의 교가다. 근데 제가 이 장신구를 조사하면서 네. 저는 방클리의 그라프 목걸이인 줄 알았어요. 그게 목걸이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목걸이더라고요. 그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뇌물을 받으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부담이 안 되게 왜 그러냐면 역술인이 주변에 있잖아요. 아. 이 돈 받아도 돼. 아. 이 그 목걸이 받아도 돼. 그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는 윤석열이 막아준 거고. 그리고 저는 이 경호원들이 수사받으러 갈 때 윤석열 수사받으러 갈 때는 경호원들 표정이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김건희 수사받으러 갈 때는 뭔가 좀 애틋함이 느껴져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감정까지 제가 읽어내시는? 딱 봤을 때
굉장히 이익을 같이 공유한 것 같아요. 김건희는. 아. 윤석열은 그냥 큰 소리 치고 뭐 내가 하라면 해 그랬는데 김건희는 자기가 먹으면 꼭 꼼꼼하게 나눠준 것 같아요. 뭐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상 뭔가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문고리 3인방들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안 불잖아요.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명태균이는 나를 구속시킨 것에 대해서 열받아서 이렇게 부는 거지만 그렇죠. 김건희가 아무튼 이 공여를 통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었던 것 같다. 네. 이제 이걸 깨뜨려야 된다 특검이.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서해건설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빠뜨렸는데 이 취임식 때 대통령 취임식 때 이 뭐 가족들이 다 뭐 초대를 받았습니까? 네, 서해건설 그래서 세 딸- 가족들이 다 초대를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특히 서희건설 네. 희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녀분들의 성함이 이은희, 이성희, 이도희 이런 식으로 다 희자 네, 돌림이에요? 따님이 세 분 계신데 이제 전부 다 희자 돌림이라고 아. 합니다. 그래서 딸 사랑이 굉장히 좀 크고 그리고 사위들 세 명이 모두 다 이제 법조인 출신이고요. 아마도 분명히 그 법조인들을 통해서 그 회사에 아마도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몫했던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그 취임식 얘기를 하면 정말 긴데 네. 사실 명태균 씨가 했던 얘기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거죠? 취임식에 저는 모르지만 뭐 무지개가 떴다고 해요. 쌍무지개가 떴는데 그 무지개를 가지고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해석이 기가 막히죠. 네, 정말.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얼마나 좀 짜릿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과거에 주가 조작을 통해서 축적한 재산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그래요. 저는 막 70억, 80억 뭐 재산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뭐 몇천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뇌물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왜 그렇게 받을까? 본인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렇죠. 세금이 무서워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고 세금도 어떻게 보면 탈루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네. 느끼고 싶어했다. 네.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네,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원래 있는 사람이 더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없는 사람이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네. 김건희처럼 수십억 그냥 아주 쉽게 뭐 이렇게 클릭 몇 번 해가지고 주식 그 매매를 통해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저런 거 받고 좋아하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왜 그런지 자존감 낮은 사람일수록 이게 하나의 어떤 상징 권력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과시하면서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거다. 네, 참 심리학까지. 예전에 그 아베 전 총리 당시에 트럼프 만나기 전에 심리학자나 정신분석학자를 옆에 두고 정상회담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는 심리학자와 정신분석학자가 필요하다. 김건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아까 그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목걸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한덕수 전 총리 비서실장 그 자리까지 혹시 매간매직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어떻게 수사가 이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판단을 받으려면 거기까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뭐 문자가 나온다던가 녹취록이 나온다던가 이래야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은데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본인이 내가 뽑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랬어요. 뽑았다라고 그때 했잖아요. 이상하다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하잖아요. 네, 네. 이분들은 아무튼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비서실장을 왜 남한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의 당선 직후에 6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산 거잖아요. 네, 네. 그 이걸 전달해주고 네. 바로 이 사람이 사위 전 검사가 비서실장이 되잖아요. 너무 연결고리가 명확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네. 뭐 구입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현금으로 가지고 갔다가 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으로 샀다가 네. 다시 또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받았다가 네. 이게 뭔가 이 뇌물로 준다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세탁하듯이. 그렇죠. 세탁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 이건 범죄 사실 입증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한덕수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 갔다는 사람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 먹거리가 매개체가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매간매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걱정되는 건요. 이 먹거리가 네. 그 비서실장 집에서 나올지도 몰라요.
비서실장 집에서요. 그 자기 아. 저 오빠 장모 집에서 네네네. 모조품 먹거리 나왔잖아요. 네네네. 김건희 줬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반환해가지고 비서실장 집에 갖다 놨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 같아요. 근데 모든 지금 가능성. 비서실장 집도 자택도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그랬어요. 네네네. 네. 그럼 그래서 밝혀지겠네요. 네. 농담만 진담만 하고 따지는데. 그래서 지금 상상의 나를 지금 펼치시는 네, 거고요. 그래서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서실장과 어머니가 매장을 같이 방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서희건설 그 비서실장 네,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 직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누군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네. 50대인데 30대처럼 보이는 키가 큰 여성이다.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묘사를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선물할 거다 네, 이렇게. 그런 거니까 이제 거기에 맞는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물어봤겠죠. 네. 가격대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장 컨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통화로 결제 승인 절차를 밟았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그 직원분께서 언론사 네. 인터뷰를 통해서 어.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아. 직원들끼리는 이제 서로 얘기를 좀 했대요. 네. 이제 대통령 이제 당선도 이제 얼마 안 된 시점이고 하니까 네, 네. 이거 거기로 가는 거 아니야? 김건희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본인들끼리는 그렇게 회사 그 뭐지 매장 내에서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게 쉽게 팔리는 물건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아무 때나 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한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 최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에 뭐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저번에 특검에서 김건희 씨가 조사를 받을 때는 나는 윤상현하고 뭐 전화한 적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걸 또 부인하고 뭐 윤석열이 알아서 했나 보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긋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명태균 씨 일단 주장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한테 들었다는 거잖아요. 뭐 누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뭐 이런 뉘앙스에 그리고 실제 그 김건희 씨가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한 뒤 명태균한테 연락해서 윤상현한테 내가 2번 얘기했어 이렇게 말했다는 진술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명태균 씨 일방의 주장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의 거짓말을 네. 보면 이제 특검 조사에서 윤 의원과 통화해서 김 전 의원의 전략 공천 관련 얘기를 나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통화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통화한 녹취록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특검은 이것을 확보하고 물어보는데도 김건희는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네. 근데 윤상현도 처음에 우리가 내란이 이제 발생을 하고 네. 그리고 막 취재를 하면서 그 내란도 전이죠. 윤상현한테 지금 공천 개입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랑 통화한 적이 있냐라고 취재진이 물어봤을 때 나는 그 부부랑 절대 통화한 일이 없다고 맞아요. 정말 철저하게 그 통화 사실을 부인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 지금 둘 간의 통화 내역을 들려주자 윤상현이 그 뒤에서야 내가 윤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다라고 이번에 특검에서 밝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상현은 사실 계속 철저히 거짓말을 부인해 오다가 네. 근데 증거가 하나씩 나오자 네. 그러면 요 부분까지는 내가 인정하고. 했다. 요 부분까지는 뭐 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난 아니다. 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일관하는 것으로 봤을 때 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모든 것이 지금 김건희의 거짓말이 속속들이 드러나는데도 네, 네. 김건희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만 몰라. 네, 본인만 모르겠지만 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구속 실질심사에서 네. 그 부분을 좀 철저히 따져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수가 2번 전화했다 저런 얘기를 했던 네. 거죠. 이제 윤상현 의원 표현대로 형수가 뭐 예전에 박근혜를 누나로 불렀던 그 윤상현 의원 형수가 2번 전화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서로 이렇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건희는 무조건 부인. 일단 너 카드 갖고 있는 거 없지, 증거 없지. 그럼 다 부인하다가 하나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인정. 그러니까 바로 전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서로 이제 그 모순되는 그런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구속감이잖아요, 변호사님. 딱 그렇죠.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증거인멸이에요. 네네. 뻔한 증거가 있는데 부인한다? 이거 법적으로 협조할 생각이 없네. 이 여자는 구속시켜야 되겠네. 라고 하여금 판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윤상현 같은 경우도 이건 각자 도생하는 거죠. 딱 보고 있다가 내가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윤석열과 전화 통화 내역이 나왔어요. 그럼 네.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인정은 하는데 네. 공천 관련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또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네. 윤석열이 공천해달라고 김영선을 공천해달라고 했지만 네. 나는 이거 전화를 받았지만 공관위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건 공관위원들이 알아서 합법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면서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약간 미꾸라지 같은 성향을 갖고 있고 네. 명태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윤상현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문 진술이라고 하거든요. 윤상현이 안 들었는데요? 하면 또 그만인 부분이 있어요. 건네 들었다 네. 이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특검이 요거까지도 감안해서 다 진술을 지금 받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에 대한 구속영사 860 몇 장 되잖아요. 네,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손바닥 안에 김건희를 놔두고 다 알고 있는데 네. 자기 혼자 뭐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뭐 한다 변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남부구치소가 조금 이제 오늘부터 바빠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그 보도에 맞아요. 따르면 특검이 이번 영장에 김건희가 구속영장에 5월 9일경 김건희가 윤상현 의원과 직접 통화해서 공천에 개입했다고 적시를 하고 적시를 하고 대통령 후보자 내지 당선인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지위를 남용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렇게 적었다. 극히 불량하다. 네.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오늘 그 혐의와는 조금 그러니까 구속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약간 오늘은 담기지 않았는데 집사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김예성 씨가 이제 김건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후 4시경에 들어온다고 하고 아마 특검에서 바로 체포를 하겠죠,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들어온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어제 네. 최강욱 의원님께서 한 방송에 나와서 이제 또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뭐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네. 재밌는 게 어떤 거죠? 지금 들어와서 빨리 조사를 받아야 된다. 어. 그러면 본인의 죄는 뭐 한 가볍게 뭐 한 네. 2, 3년으로 해서 털고 어. 그리고 김건희는 지금 구속이 되고 네. 뭐 한 10년 이상 뭐 몇십 년을 살 수도 있으니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받았던 돈들 있죠. 네. 그걸 다 본인이 챙길 수 있다. 전략적으로. 들어가 네, 있는 그 동안 방법을- 돈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것도 한 184억 정도 되고 당시에 네.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저는 뭐 현금이나 이런 걸로 받은 것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돈들이 지금 다 어디 있을까요? 뭐 정말 저는 진짜 뭐 마늘밭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장소에 있을 수 그럴 있는데 수 있죠. 그거는 사실 김예성 씨가 저는 김건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빨리 네. 특검에 협조를 하고 네. 곧 구속이 될 거라는 것도 저는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구속이 되면 더 이상 자기를 터치할 수 없잖아요. 뭐 사실 뭐 조폭을 불러서 협박할 것도 아니고 네, 네. 그 더 큰 죄죠.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도 지금 수사를 받고 네. 최대한 협조를 한 다음에 네. 관련되어서 그 숨겨져 있던 돈들은 자기가 뭐 제가 봤을 땐 평생 뭐 놀고 먹고 살아도 될 그렇죠. 정도의 돈일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런 좀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설립한 IMS 모빌리티가 2023년에 무슨 파트너스를 통해서 아무튼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게 지금 이제 나온 것만 184억이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그 중에 최소한 46억 정도를 현금화해서 이제 김예성 씨가 챙겼다. 뭐 이런 거고 사실 뭐 그것만 챙겼겠느냐 더 챙겼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당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세요? 당시 이제 기업들은 뭐 이미 뭐 신한은행부터 효성 이름이 다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지금 측근이라고 비호했던 사람들이 윤석열이 다 시킨 것이다라고 증언을 뒤집으면서 윤석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반면 네. 김건희는 안 그렇거든요. 아직은 네, 김건희 그 눈꼬리 3인방부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이 자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네. 지난번에 제가 방송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뭔가 5손가락을 다 같이 동시에 눌러야 열리는 금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김건희의 경제 공동체인 이 자들은 뭔가 범죄 혐의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네. 지금 김예성도 그리고 또 김건희는 지금까지 보면 그 주식 계좌의 그 주가 조작을 할 그 당시에도 네. 엑셀파일에서 어떤 이런 단위까지 자기가 불러가면서 맞아요. 지금 주가 조작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사실들이 또 녹취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수수료를 얼마 떼주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에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네. 김예성에게 맡겨놓고 이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런 흐름들을 본인들이 다 알고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김예성도 그 일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지금 뭐 여권이 기간이 만료가 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이 증거도 다 조작이 됐고 네. 뭐 그 목걸이처럼 네, 목걸이를 모조품으로 갖다 놓고 우리가 목걸이 모조품이다라고 그제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김예성이 들어오는 것도 다 정황 증거나 뭐 어떤 증거 인멸이나 뭐 말 맞추기 이런 거 다 끝내놓고 지금 네. 입국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예성도 들어왔을 때 네. 정말 뭐랄까 정말 중범죄는 네. 감추고 좀 최소한에서의 발언만 하면서 이 수사를 특검만 지나면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이 김건희 일당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지금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계속 특검을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그분들 잘 모르시나 봅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 김예성 씨의 잠깐 빙의를 하셔가지고, 네. 이분이 지금 베트남에 있는 마늘밭에 네. 돈을 숨기고 왔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씨는 아무래도 오늘 이제 들어가실 것 같고, 김예성 씨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디까지 얘기할까요? 네. 김혜성이가 가장 생각하는 거 두 개 아닐까요? 이 챙긴 돈 중에 내가 얼마나 숨겨서 내가 쓸 수 있을까? 그건 당연히. 그리고 얼마나 김건희를 불어가지고 내 형을 줄일 수 있을까? 네. 두 가지 생각일 건데 네. 복잡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돈을 요즘에 현금화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은행에서 현금화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 3, 40억, HS 효성도 뭐 한 3, 40억. HS 효성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공정위에 사건이 문제됐는데 경고 처분으로 끝났다. 네. 그러면 이런 신한은행이라든가 한국증권금융도 다 대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각자의 현안이 있었을 건데 돈을 줬고 그 현안이 해결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해결된 기관들을 다 압수수색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관들에 대해서 누구의 청탁을 받고 어떻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최종 정착점은 김건희고 윤석열이겠죠. 네. 그래서 이 처벌은 가능할 건데 문제는 그러면 돈을 어디다 숨겼나는 아직은 의문이에요. 핵심은? 정말 말씀대로 마늘밭에 숨겨놓고 네. 김여성이가 다 해먹고 김건희한테 다 미루고 자기는 깜빵 갔다 나올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 돈 회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나온 건 없어요. 아직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란 특검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제 윤석열이 다 시켰으니까 그건 뭐 실질적으로 시키기도 했고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동조한 자들도 있겠지만 그런 결로 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아까 경호원 표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김건희와 라포를 형성하고 있거나 혹은 경제 공동체여서 그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시원하게 불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이제 관측들을 해주신 건데. 근데 단 한 네. 가지 좀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뭐냐면 거예요? 지금 김예성이 베트남에 가 있는 거죠. 베트남. 네. 베트남에 알려졌죠. 있었을 때도 그 와중에 베트남의 가장 부촌에서 되게 고가 월세를 지불하는 그런 촌에 살고 있으면서 베트남의 한남동이라 불린다는. 맞아요. 네. 자녀 둘을 국제 학교에 엄청 그 학비가 비싼 그런 학교에 지금 보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자식 문제가 좀 얽혀 있으면 뭔가 그래서 보면. 앞으로의 이 자식의 교육이라던가 뭐 이들이 살아가야 될 뭐 자금 걱정이라던가 뭐 이런 게 좀 걸려 있으면 그나마 좀 김건희에게 불리한 본인에게 유리한 뭐 이런 진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원래 거지. 그래서 부인까지 같이 베트남으로 도주하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부인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자기 혼자 숨을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있는데 학교는 네. 보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오는 것 같고 저는 김혜성이하고 김건희가 아주 잘 나눠 먹었을 것 같아요. 잘 나눠 먹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던 거죠. 네. 왜냐하면 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77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2010년에 그 서울대에서 그 문제의 그 김건희가 졸업했다던 서울대에서 이 MBA 과정에서 함께 그때 만났다고 해요. 네. 네, 그러면 벌써 한 14년, 뭐 15년 정도 되는 이런 인연이 있는 꽤 거고요. 됐어요. 네. 네, 그리고 2010년에 만나서 그때부터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로 그 재무 담당, 뭐 자산 관리 이것들을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사람이 정말 안 좋은 게요. 나쁜 것도 빨리 배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김건희 미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김건희가 하는 그 수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도 좀 정확하게 알지 않을까.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을 이 사람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충분히 더 김건희보다 더 그런 오히려 부분에 발빠르게. 있어서는 네, 알지 않을까 아니 싶기도 그리고 합니다. 사실 김예성이 그 최현순 장고 위조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 이들 부부와 이 일가에 굉장히 많은 뒷거래를 담당해온 자이기 때문에 네. 아니 본인만 빠져나가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위조 증명서 할 때 뭐 이럴 때 항상 거론했던 사람이 김재성 씨 아닙니까? 맞아요. 뭐 감사로 네.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도 네. 있었고. 네. 어느 순간 김건희의 돈 창고가 밝혀질지도 몰라요. 지금 뭐 여러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네. 청평 어디에 숨겨놨다, 뭐 어디에 숨겨놨다 하는데 아, 이렇게 저수지 이거 창고? 다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아직 명품백이 하나겠어요. 네, 절대 버릴 100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들을 나눠주기도 했겠지만 자기가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것들 네. 그게 아마 어느 순간 창고가 털릴 수도 있다. 네. 그 네, 뭐 그 제가 얼마 전에 또 스위스 심리?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스위스를 다녀왔는데 네. 제가 사실 스위스가 그 강국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가 스위스를 좋아하나 싶기도 한데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연환경이 척박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시계라든지 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가치 산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그렇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루이 16세 때 돈을 빌려주면서 시작된 게 이제 스위스 비밀은행입니다. 그래서 비밀 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많은 그 부호들이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기고 사실은 지금 뭐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 돈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네.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어. 설마 스위스 은행에 맡겨놓지는 않았겠죠.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아,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 이제 뭔가 구린 돈, 검은 돈들 보통 스위스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과거에는 스위스 은행에서 절대 비공개로 끝까지 버텨줬다더라고요.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는 국가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스위스 은행도 오픈을 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스위스를 좀 피하지 않았을까, 마늘밭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 그래서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럴 이게 수도 이제 있죠. 세탁하기 가장 좋은 게 코인이니까 요즘 그래서 이제 코인 얘기가 나오고 아, 거기까지 가면 또 이제 우리 너무 멀리 가니까 가지 않도록 해요. 네. 또 하나 이건 뭐 저희 이제 오늘 구속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죠. 통일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권성동 얘기도 나오고요. 권성동이 큰절하고 뭐 쇼핑백 2개를. 근데 또 뭐 큰 거 한 장 뭐 서포트 큰 게 요즘은 시가로는 1억이 아니라 10억이라더라 뭐 등등 뭐 있죠. 전 또 순진하게 큰 거는 1억이라고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 나중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이 이제 건지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로비하려고 했고 당시 현안이 뭐 YTN부터 해서 뭐 캄보디아 뭐 개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통일교 측 이쪽 조사도 수사도 상당 부분 지금 진행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문자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아서 건진법사 그리고 윤 씨 그리고 뭐 김건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저는 아마 통일교 측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 같아요. 통일교의 가장 우두머리가 한학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수사를 제대로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네. 지금 통일교의 비서실장도 수사를 받았고 그래서 이 한학자의 결재를 받아서 이 권성동에게 돈이 전달됐다. 네. 그리고 이 수첩에도 만난 장소와 금액까지도 큰 거 하나 장소가 있어서 유죄 입증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쇼핑백 2개가 또 나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대선과 관련해서 쓰라고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권성동이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배달 사고를 냈지 않으면 또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그러네요. 커지는 거거든요. 선거 관련. 개인의 뇌물이라고 하는 일탈을 넘어서 대선 자금으로 통일교 자금을 받아서 정치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커지면 이제 특검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아니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자금 있잖아요. 뭐 몇백억이 갑자기 몇천억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네.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7억이 30억이 됐던가요? 하여튼, 네.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뇌물 1억 주면 터지는 네. 참 황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 보면은 와,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해서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민주당 검찰 출신이시죠. 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의원님 예. 구속영장 심사 진행 중인데요. 예. 당연히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100%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00%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이유가 네. 우선 이게 사안이 너무 밝혀진 세계만으로도 사안이 맞아요. 너무 중대하고 음.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네. 권력형 비리인데요. 네.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네. 특검이 무려 848쪽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뭐 검찰에 예.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이 무게를 아마 이제 가늠하실 텐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848쪽. 848쪽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얘기는 특검이 증거 확보를 이미 끝냈다. 또 김건희가 1차 출석할 때 네. 특검에서는 조서를 받을 때 추궁하지 않고 네. 김건희가 했던 말을 그대로 조서에 받아서 네. 증거에 배치되는 말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라고 음. 조서를 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이 절실한 이유는 뭐냐면 권력형 비리다. 그렇죠. 두 번째는 특검 수사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3개 의혹을 더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음. 김건희 쪽에서 지난번에 3, 4일에 한 번씩 조사받자. 네. 6시면 끝내자. 이렇게 맞아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를 특검 수사기간 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구속의 이유에 대해서 부장검사 8명 등등이 투입돼서 쭉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뭐 더 잘 예. 아시겠지만 예. 이 뭐 김영선, 뭐 명태균 관련해서 예.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예. 자본시장법 위반, 이건 도이치 관련된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통일교 등등해서 알선수재 이 세 예. 가지를 적시했습니다. 예, 예. 의원님 보시기에 이 세 가지는 거의 99% 어떻게 수사가 제대로 지금 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증거도 다 확보가 제가 됐고. 보기엔 예. 도이치모터 사건은 네. 본인 이미 공범들이 유죄가 입증이 됐고 맞아요. 그다음에 공천개입 의혹도 이미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문자 메시지도 많고 네, 네, 네. 또 건진법사 의혹 관련 성탁 부분은 상당 부분 수사가 치밀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예, 충분히 증거가 확보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들도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예성 씨가 오늘 귀국한다고 하잖아요. 예, 예. 네. 이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죠. 여권이 무효화되면서. 그렇죠. 예.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집사 게이트의 어떤 실체가 좀 밝혀질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 도망가고 나서 여권이 무효가 되고 인터폴 적석 수배가 됐잖아요. 네. 되게 이런 특검의 조치이긴 하지만 되게 신속했고 음. 특검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 사람이 집사게이트라고 하는 그 김 씨가 네. 되게 사건의 핵심이다. 네. 특히 김건희 씨 집사라고 그런다면은 이런 그분이 설립한 걸로 보이는 설립한 데 관여한 네, 네. 그 회사에서 상당 부분 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기업으로부터. 그렇죠. 네. 이 정도 보면 제 감으로 보면 기업 게이트 이른바 네, 네. 기업들을 통해서 기업의 약점을 잡거나 를 해가지고 뭐 돈을 좀 수금한 네. 이런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증거 인멸할 시간은 굉장히 많이 주어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김예선 예. 씨가 늦게 들어오면서 계속 귀국을 예. 좀 거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최소한 몇십억을 김예선 씨가 챙겼을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돈이 어디인가 이제 있겠죠. 은행이 됐든 뭐가 예, 됐든. 예, 그런데 예. 이게 쉽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이렇게 큰 돈이 투자되고 보험성 투자가 됐다는 얘기는요. 네, 돈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돈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을 감출 수 있는데 네. 큰 돈은 그 흔적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도주했다 하더라도 네, 이미 특검에서 네, 도전 그 기간 내에 음,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소리가 좀 중간중간 끊겨서 지금 시청자분들 어떻게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예, 계속 저희들이 목걸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예, 이제는 고가 시계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계라는 게 또 뭐 그 로봇계 수의 계약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예, 이 고가 예. 시계를 누구 돈으로 샀을까. 여러 가지 또 의혹이 또 번지고 있는데 예.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은 지금까지 수사적으로 보면 목걸이, 네, 그다음에 가방, 그다음에 이런 이제 시계로 옮겨가는데요. 네.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아, 나머지
13개 의혹을 다 조사해 보면 네. 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로봇캐 네. 업체로부터 받은 걸로 보이는 5천만 원 시계 부분도 그것도 빙산의 일각일 거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원님 굉장히 좀 이상한 게 대리 예. 구매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서모 씨가 예. 검찰에. 예, 예.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걸 왜 대리 구매해 줍니까? 아무런 되게 대가성이 없다면.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네. 직접 그렇게 나서지가 않고 이렇게 어. 대리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종의 세탁입니다. 아, 난 심부름만 해줬다 이런 예, 주장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보시는 그렇습니다. 예, 거군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예. 정말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의원님. 예. 예.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남부구치소로 이렇게 변경해달라고 특검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죠. 예.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원래 지금 수사가 3개 특검이 모두 김건희, 윤석열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긴 하지만 공범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연관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분리 수용하는 게 맞고요. 음, 또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네. 부부 간에는 증거인멸해도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아, 네. 예, 그걸 악용해서 어떠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지 모르니까 네. 분리 수용하는 게 맞고 아마 그게 정석입니다. 아, 그래서 예, 어떤 식으로든 마주치지 않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네, 예. 누군가를 가운데 끼고서라도 만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있으니까.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지나가다 스치는 과정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출정이 같은 차로 출정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수용 교도소를 달리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완전 접촉을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로 예, 봐도 될 것 예,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뭐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약간 클로징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네. 뭐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네. 그간 너무 국민들이 고통스러웠잖아요. 저는 윤석열 3년간 보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사람은 5년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좌지우지하고 이용한 사람이 김건희예요. 네. 근데 오늘 구속되면서 뭔가 정리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다행이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김건희 언제 구속되냐고. 이제는 구속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다른 네. 범죄 혐의도 정말 많이 밝혀져서 네. 앞으로 정말 이런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이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역사적으로 김건희를 통해서 확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부부가 구속된 사례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물잖아요. 처음이라고. 네, 처음이라고. 뭐 페루의 과거 사례가 있었다고 누군가 얘기하던데 그래서 찾아볼게요. 제가 아직 인공지능에 못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정말 국제적인 망신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는 일상을 굉장히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창피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아니 그리고 보십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김건희가 구속이 될지 말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네. 많은 범죄를 감추고 살아왔고 그리고 의혹이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이 김건희와 윤석열 때문에 온 국민이 정말 피해를 보고 네. 농락당한 네. 요 순간에도 김건희가 정말 구속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이 현실 자체가 좀 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사실 지금 그 김건희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녹취 파일을 특검이 엄청 많이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김건희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수사는 2010년부터 검찰이 계속 해왔던 수사.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김건희는 주가 조작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주식을 모르는 주식- 사람이에요라고 몰고 갔었죠. 맞아요. 네.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건희를 봐주기 했던 검사 그리고 법원 이런 부분들도 특검이 아주 바쁘겠지만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특검이 어떤 하늘 아래 새로운 장소를 압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새로운 일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만 모든 법망이 피해 나갔고 네. 그리고 이제서야 특검이 하나씩 밝혀지게 되는 이 현실이 정말 참담한데 이제라도 김건희를 꼭 구속해서 네. 이 지금까지
덮여 있던 이 어두운 진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민들이 김건희만 바라보고 윤석열만 바라보고 비판을 하는데 이런 괴물들을 쌍으로 만들어낸 그 배후에는 검찰이 있었고 사법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혼자 무슨 뭐 불사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갑자기 재수사를 하겠다고 이제 결정이 나니까 갑자기 녹취록이 막 갑자기 막 발견돼. 네, 맞아요. 이건 사람들이 그냥 속아 웃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특검이 한번 이제 정리가 되면 그때 김건희와 윤석열을 비호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검사 그리고 또 판사도 있습니다. 항상 사법부는 뒤에 숨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명명백백히 좀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지금 미국도 지금 트럼프도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그 앱스타인 파일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2025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네.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법부라든지 그 검찰들이 그 조직되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부부가 구속이 된다. 네. 그렇다면 사실 보통 부부가 구속이 되는 경우는 한 범죄에 대해서 부부가 뭐 공모를 했다든지 같이 뭐 짜고 어떻게 했다 이래서 구속이 되는 경우겠죠. 보통 그렇죠. 그래서 네. 둘 중에 한 명만 구속시키는 네, 수로 뭐 간다던가. 그런 건데 이거는 네. 지금 각각의 죄가 너무 있고 막 거의 저는 약간 이거 너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그렇지만 약간 블랙핑크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저 블랙핑크는 이제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이제 각각 솔로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한번 또 그룹으로 뭉쳐서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 힘을 쏟는 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네.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해서 각각의 그 범죄 혐의 그리고 그 범죄 혐의를 둘이 또 공모해서 또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죄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이번에 특검이 그 서울구치소 대신 이제 남부구치소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 인정한 것이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수용시설 변경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당연히 구속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죠. 저는 그런 내용을 했다라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보석 아까 또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정. 미술품도 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네. 더 미술품이 오히려 액수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 이완 화백 그 네. 미술품도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진짜인지 오히려 아닌지 돈 모르겠지만. 세탁을 하기에는 그게 더 왜냐하면 보석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명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술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액을 책정할 수 없어요. 사실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술품에 관한 것도 조사가 또 따로 이루어져야 네. 된다. 그 미술품이 진짜냐 가짜냐 뭐 보증서를 처음에 뭐 만들었네 나중에 만들었네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있는데요. 아 우리 저기 김건희 특검 다들 과로사 하시는 게 아닌가. 응원해야 됩니다. 응원해야 네, 됩니다. 김건희 특검 네. 화이팅. 그리고 오늘 구속될 거라고 굳게 믿고 우리 다시 만나지 말아요. 이런 일로 다시 만나지 말아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특보였고요.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금 부대변인,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이승원이었고요.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